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출병한 일본은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 이때부터 일본은 향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박탈한 후 조선 지배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해군과 육군의 군사력을 강화한 결과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4년에는 군함 40척, 육군 15만 명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청나라와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이다. 1894년 4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병력을 출동시킨다. 동학농민군이 조선 정부와 화의를 맺고 철수하자 청국은 각기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응하지 않고 조선 내정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는 한편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청국과의 종속적 관계 파기를 요구하면서 조선 내의 청국 군대 철수를 강요하는 한편 해군의 연합함대를 편성한다. 이후 용산에 주둔한 일본의 선발대 병력이 조선 궁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고종을 유폐하고 대원군을 내세워 내정 개혁을 추진한다. 7월 25일 황해로 북상 중이던 일본 연합함대 소속 군함 3척이 아산만 근해 풍도 해상에서 청국 군함과 조우한다. 청해 북양함대와 일본 연합함대 간 최초의 해전이 발생한 것이다. 풍도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청국 군함 한 척을 납포하고 수송선 한 척을 격침시킨다. 7월 28일에는 성안에서 최초로 지상전이 벌어진다. 북양 육군 3,000명과 일본 선발대 혼성 여단이 상호 교전 끝에 청국군이 패퇴한다. 육전과 해전에서 패배한 청국은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 역시 선전포고를 한다. 초기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 정부는 조선을 일본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방안을 채택한다. 일본과 조선 정부 간에 조선국은 일본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요지의 공수동맹조약이 조인된다. 조선과 일본의 동맹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 육군 2개 사단은 평양성 전투에서 청국군을 격파한다. 또한 일본 연합함대 11척과 청국 북양함대 12척이 격돌한 황해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청국 함정 5척을 격침시키면서 승리한다. 이후 일본 육군 제1군은 압록강을 도하한 후 만주의 수도 펑텐성을 점령한다. 청일전쟁이 만주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황해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 육군 제2군은 야오둥반도 남한에 상륙한 후 리순을 점령한다. 이때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6만여 명의 주민이 살육당하는 리순학살 사건이 벌어진다. 이듬해 일본 육군 제2군은 산둥반도에 상륙해 웨이하이웨이의 북양함대 기지를 점령한다. 한편 일본 육군과 해군은 성공적인 남방작전을 실시하여 타이완과 펑우제도를 장악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조인한다. 청일전쟁 결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종주권을 확보한다. 아울러 야오둥 반도와 타이완 및 펑우제도를 차지한다. 물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도 챙긴다. 그러나 야오둥 반도는 서구 열강의 반대로 청국에 반환하는 뼈아픈 외교적 실책을 범한다. 그러나 10년 후 러일 전쟁에서 보란듯이 이를 만회한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의 국내외 위상이 현격하게 격상되었고 타이완과 펑우제도를 손아귀에 넣었으며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청일전쟁은 일본 정부가 증강된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더욱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면서 점점 제국의 길로 향한다.